네, 오늘은 파주의 전정일 세무서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정일 서장은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의 문을 두드려서 2009년에 중부지방국세청에 민간 경력 채용으로 들어와서 5급 국세 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 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임에 따라서 2016년 우수 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청 조사 1국 등을 거쳐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서 경주 세무서장을 거쳐 현재 파주 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문에 매우 바쁜 그런 와중에 또 그러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파주 세무서를 찾아서 전정일 서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죠? 예, 아무래도 뭐 소득세 신고 기간이고, 예,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저희가 그렇죠. 아무래도 창구를 예. 전에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예. 이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예. 이제 활짝 열고 또 오시는 분마다 어려움 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예. 방문객도 많고 또 직원들도 좀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세무서장으로서 두 번째 잖아요. 예. 경주 세무서를 거쳐서 파주 세무서장으로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으로 봉직하고 계시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6월이면은 아마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뭐 기존에 이제 아까 뭐 제 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지방청 단위에서 예. 지방청하고 본청 근무를 위주로 하다가 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일단 승진도 하고 또 우리나라 천년고도인 경주 그다음에 통일수도를 지향하는 또 파주에서 이제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예. 큰 영광이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본청, 지방청, 세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결국에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세무서가 최일선이고 또 납세 서비스라는 부분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런 납세의 어떤 최전선 또 납세자들과 가장 소통을 할 수 있는 예. 또 일선에서 이렇게 또 2년간 근무할 수 있어서 예. 큰 영광이고 또 예. 늘 이제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호흡을 한 것 자체도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또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발령을 받은 곳, 그러니까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은 곳이 경주잖아요. 예. 예. 굉장히 멀고 예. 또 천년 고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발령지에 대한 기억, 뭐 이런 추억 같은 것들은 평생 두고 잊지 못할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주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곳인 것 같고요. 예. 거기 아마 지금 제주도도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또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또 1년 동안 경주에서 예.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 예.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왜 천년고도라고 하는지 막상 이제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 선조들이 경주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왜 천년 동안이나 도읍지를 삼고 또 거기서 이제 크게 문화가 융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거기 계신 사람들 몇몇이 이제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또 거기서 이제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시는 또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하고 또 좋은 인연이 돼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가끔 예. 또 연락하고 그러는데요. 또 말씀하신 대로도 멀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해서 좀 그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 세무관서에 들어오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활짝 열렸어요. 예. 전 소장님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셨는데 바로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시고 국세청의 문을 두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당시에도 아마 흔치 않았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왜 국세청을 택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부터 예. 이제 국세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예. 사법 시험을 법대에 진학하거나 예. 사법 시험을 준비하거나 예.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전혀 뭐 사실 국세청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특히 이 법조인들도 예. 굉장히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일단 문호가 거의 개방이 안 돼 있었고요. 예. 그리고 세법이 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 뭐 하고 싶어도 음.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음. 또 가려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좀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쌓을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공직자가 좀 돼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그 법조인 영역에 있는 뭐 판사라든가 검사 분명히 이제 훌륭하고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행정관료로서 뭔가 어떤 집행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은 사실은 좀 있었고요. 아.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세법을 또 이제 전공하게 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잡을 결정해야 될 그런 어떤 단계에서 예. 거의 국세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때 임기제 5급으로 예. 변호사를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소송이 이제 아무래도 좀 고도화되고 쟁점도 복잡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좀 더 뭔가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케이스로 제가 이제 거의 처음 채용 절차에 이제 문호를 개방했고요. 그때 이제 운이 좋게 또 경쟁률이 낮지 않았는데 예. 또 열정을 갖고 이제 임했더니 이제 합격을 해서 그게 이제 제 평생 직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세청에 변호사로 들어오셔서 예. 아무래도 가장 전문적인 일들을 먼저 이제 시작하신 거죠. 예. 그래서 중부청부터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중부청의 법무과, 예. 서울청의 송무과, 예. 그리고 이제 본청인 국세청의 징세법무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조세 소송을 대리하고 예. 또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가장 주된 업무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할 자체가 예. 정통적인 어떤 행정 관료로서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변호사 역할이 이제 주된 역할, 그렇죠. 목적을 갖고 저를 뽑은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직접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지금 국세청에서 송무 분야의 어떤 인적 구성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지금보다는 좀 뭐 규모도 작고 전문성도 좀 뭔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를 포함해 딱 2명이 법정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소송을 이제 납세자인 원고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예. 이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피고가 돼서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소송 수행자로 많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딱 2명이 이제 중요 사건을 맡아서 직접 이제 법정에 나가서 영어 측과 이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변호사를 외부에서 이렇게 수임을 해서 예. 이렇게 그 외부의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사실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예. 내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세법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 소송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측면이 약간 좀 생소하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송무과라는 그런 또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예. 대부분 사건들은 이제 저희에서 베테랑들이 직접 이 소송 수행자라는 자격을 갖고 그 법정에 나갈 수 있는 게 본인 외에는 변호사 아니면 그렇죠. 법에 의해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 수행자 국가공무원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뭐 일부 예산이 있어서 정말 큰 사건들은 뭐 제한적이나마 이제 외부에 로펌을 선임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즉각 이제 선임을 해서 아니면은 또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적시성 있는 대응을 하기에는 약간 좀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예. 저희가 내부 직원으로 채용돼서 직접 이제 소송 수행자 역할을 하는 또 외부 변호사의 또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저희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이제 재판에 참여해서 그런 변론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변호사 2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예. 이 조세 소송을 하면서 승소율이 많이 좀 높아졌나요? 그러니까 뭐 승소율은 사실 이제 약간 착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잣대를 보고 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큰 건이 만약에 익어버리면 또 예. 착시 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 일반적으로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있는 어떤 과세 품질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지표도 개선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충원되면서 아무래도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납세자 측이 원고 측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이 어떤 법리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법리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을 해서 법원을 설득하는데 분명한 장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 우리 직원들이 이제 직접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세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극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내부에서 또 유능한 자원들을 뽑고 또 아니면 또 육성을 해서 그런 로펌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이제 지금 상당수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치도 그렇고 또 질적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 더 개선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국세청이 이렇게 조세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들이 좀 많다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으시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 입장에서 율을 좀 낮춰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나 저희가 아무래도 그 경제 대국에 속하는 큰 나라다 보니까 뭐 국내 거래도 마찬가지고 국제 거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거래 형태들이 띄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게 절세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리 어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검토를 통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약간 절세냐 탈세냐 이런 간극대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력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우리 세법이라는 게 모든 경제 현상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담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슈를 찾아서 또 많은 논리를 개발을 해서 일단 우리나라 어떤 과세권이라든가 과세의 필요성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사실관계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법적인 통해서 저희 나름 최선에서 과세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선례가 없겠다 보기 또 회색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틈새에서 치열한 이제 법리 공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말 뭐 큰 사건을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큰 사건은 뭐 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대법원 전화외치 판결로 전에는 우리가 지던 거 또 전에는 우리가 이긴 것도 법원 안에서도 대법관들도 의견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왔다 갔다 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적으로 어떤 율 자체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사건 개별적인 어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국세청이 어떤 그 국제거래에서는 과세 주권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안에서는 또 탈세라든가 이런 문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는 아니면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어떤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또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율이 낮다 보면 또 그런 요즘에 칼럼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사회고 또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또 율 자체가 너무 낮아도 또 오히려 또 그런 제도 자체가 권리구조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또 우리나라의 규모에 맞다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좀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렇게 그 승무원무를 담당을 하시다가 2016년에 우수 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돋보였습니까? 일단 제가 들어온 계기도 그 우리 국세청이 이제 어떤 법무, 승무 분야의 어떤 양질의 인적 자원을 좀 더 받아들여야겠다 할 정도로 뭔가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9년에 입사한 이래로 사실은 조세 분야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커지는 어떤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쟁점도 커지고 큰 사건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하나의 분야로서 크게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떤 그 과세를 한 다음에 이제 조세 불복이나 소송에서 분쟁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히 이제 조세 심판이나 아니면 조세 소송에서 저희가 이제 종래의 어떤 상황에서 큰 변화를 한번 꾀해야 되겠다. 뭔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조직적으로나 운영 체계라든가 아니면 중요 사건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전과 큰 틀에서 변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시기에 제가 입사를 한 거고 그런 시기에 이제 또 법무과 본청에 간 거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적인 어떤 사건 변호사로 사건 관리도 물론 중요 사건 관리도 했지만 심판 수행 체계라든가 예. 그다음에 소송 수행 체계 이런 거를 전면적인 어떤 개편 내지 혁신 작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운이 좋게 그 당시 그런 주무기장을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심판 대응책이라든가 소송 대응책이라든가 과세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획을 총괄하고 또 주된 어떤 집행을 담당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변화의 어떤 하나의 어떤 줄기에 있어서 제가 운이 좋게 그런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좀 과분한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송무 업무만 담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격적인 그 국세 공무원의 역할, 조사 업무를 이제 맡으시게 되는데 2019년 1월부터 국세청 조사 서울청의 조사 1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대기업 그 세무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변화가 생기셨나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 저희 국세청에서 변호사로 들어온 사람 중에 저도 첫 세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떤 선례가 있는 보직 관리라는 건 사실 뭐 있지 않았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도 변호사들이 최초 채용할 때는 이제 조세 소송 쪽에 좀 특화돼서 주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분명히 있는 거고 저희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서 처분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 조사 단계부터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를 해서 좀 더 그 과세 논리를 철저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납세자 측에도 결국에는 적법과세 저희가 실천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사실 부실과세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사전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어떤 노력이나 또 이런 걸 또 반영을 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제 조사1국에서 대기업 정기조사하는 팀장으로 들어가서 세무조사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그동안 이제 어떤 만들어진 케이스 또 이렇게 그 만들어진 케이스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불복 업무를 하던 것을 직접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어떤 장부를 직접 보면서 그 조사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2009년에 이제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5급 3관으로 입사를 하신 건데 2012년에 승진을 하셨어요? 그거는 승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최초라는 타이틀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직 경로도 그렇고 입사 경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만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이 중간중간 생기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또 운명같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는 그 임기제 사무관이었습니다. 계약직이죠. 임기제요. 임기제였습니다. 그래서 5년 계약직이었고요. 저도 들어올 때는 사실 뭐 평생 직장으로 제가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5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때 뭐 이제 다른 진로를 그런 식으로 사실 들어온 거고 회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받아들인 저를 채용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국세 공무원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어떤 또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높았고 또 많은 기대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국세 공무원으로서 계속 좀 뭐 평생 직장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제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그 2012년에
지금 그 각 부처에서 임기제 사무관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뽑다 보니까 약간 오해도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막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 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왜 뭐 특혜 아니냐 뭐 이래서 저희랑은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말고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각각 알아서 뽑다 보니까 예,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인사혁신처에서 전부 다 모아서 행정사무관으로 일반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뽑고 각 부처에 이제 배정하겠다. 예. 그런 절차가 이제 민간 경력 그 채용 절차라는 게 2012년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응시를 해서 그때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이게 민간 경력인데 예. 그것도 이제 계약직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예. 왜냐면 그 완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력 채용으로 저희가 응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반직으로 이제 다시 재채용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럼 두 번 국세청에 입사를 하신 그런 예, 뭐 그렇습니다. 셈이 되는 거네요. 예. 두 번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사급 서기관으로 이제 승진을. 아니요, 그때 사무관, 행정사무관. 사무관으로. 예. 승진은 언제 하실 거예요? 승진은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승진이 3년 만에 승진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빠른 승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예.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2012년에 다시 행정사무관으로 이제 입사를 하셨고 2018년에 이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셨고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최초의 민간경력 채용 출신 그 세무서장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뭐 과분한 호칭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하나의 어떤 큰 흐름, 큰 시대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제가 운이 좋게 물론 이제 준비는 했죠. 준비를 했는데 그 제 준비와 노력과 어떤 시대의 어떤 제도의 변화가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그 최초라는 타이틀이 여러 개 좀 있습니다. 세무서장으로 발령이 나는 거는 좀 뭐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어떠셨나요? 실은 근데 저희 국세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물론 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고시로 들어오신 사무관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제 본인의 이제 노력을 하면 대부분 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에서 한 12, 13년 안에 세무서장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공무원이나 이제 뭐 옛날에 세무대 8급, 그다음에 뭐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서장을 하려면은 최소 20년이 넘거나 30년 가까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삶에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지역의 기관장이고 그리고 정말로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세무서장을 제가 나가기 전까지 제가 세무서장이 된다? 뭐 이런 감이 별로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원래 전통적인 국세 공무원으로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출신이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무서장에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세무서장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저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충실히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그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경주 가야 된다 이렇게 경주 간다 이렇게 축하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이제 경주 거쳐서 파주에 와서 2년 이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청이나 또 지방청으로 또 가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 국세청이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그래서 뭐 기왕에 제가 뭐 전문성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또 경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세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세법이란 전문성 바탕에 세무행정 집행하는 그 기관이 저희 어떤 핵심이고 또 현장에서 또 납세 친화적인 어떤 국세행정을 위해서 본지방청과 본지방청 일선 세무서가 다 합심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다양한 보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역할이든 맡겨주시면 또 열심히 할 준비 자세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저에게 익숙한 분야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뭐 익숙한 분야도 분명히 또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익숙하지 않은 분야도 분명히 또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익숙한 데 익숙한 대로 또 익숙하지 않은 대로
어쨌든 근간은 같기 때문에 또 예. 가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그 모습들이 요즘 이제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홈택스를 이용해서 뭐 미리 체험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등등 좀 더 납세자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세수가 굉장히 크게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세청의 역할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그 징수기관이기 때문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에는 그 우리 납세자들이 어떤 법에 정해진 어떤 그 세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실 때 99.99% 이상이 자발적인 신고 납부에 기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수가 커지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경제력이 좀 더 커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자체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제가 그 많이 좀 홍보를 하는 부분이 세정적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뭐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이라든가 어쨌든 결국 국세청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런 그 납세자들이 성실 납부,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이런 것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또 일선 건설장으로 2번 경험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그 어떤 나라 또 어떤 기관보다 그런 납세 친화적인 서비스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본지방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친화적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개별 세법의 뭐 저특법이라든가 일반 세무에 따라서 특히 이제 파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히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다 요건이 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굉장히 그 체격이 좋아 보이세요? 키도 크신 것 같고 키가 몇이세요? 80좀 넘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어떻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체격을 보면 그렇게 좀 드는데 여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조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배웠던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꾸준히 길지는 않지만 쉬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가족들하고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또 산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책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애독과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읽어야 된다 이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약간 의무감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읽을 노력을 하는데요. 또 저희 애가 좀 어리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거나 이러는 것보다 책을 보는 게 또 아무래도 좀 부모로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애기랑 이제 만약에 둘이 시간을 보낼 때는 같이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애도 이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이가 한 명인가요? 한 명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사실은 육아를 한다는 명목하에 서로 합의하에 그래서 애랑도 같이 책도 읽고 틈틈이 또 좋은 책 추천을 받으면 또 이렇게 읽고 여기 또 파주에 출판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몇 번 이제 출판단지에서 책 관련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책 추천해주면 또 이렇게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도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IT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뭐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저희 본청도 세종시에 있고 거기 예. 4년 근무했고 또 예. 경주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또 이제 지방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계속 좀 떨어져 계셨어요. 예. 소위 독방 육아를 예.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직장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예. 또 며느리로서 예. 딸로서 예. 아주 잘하고 있고 제가 사랑하고 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존경하는 예. 아주 훌륭한 그 여성입니다. 예, 이 방송이 나가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이렇게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지만은 서장님을 뵙고 나니까 앞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감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발전과 또 활동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